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아웃바운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지. 어느 학과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고 그런 거는 뭐 따로 없나요? 1년 리포트 및 세팅이 주가 없는데 이것도 A인가요? 그러면 좀 양질의 회사들이 많아요. 학연 초봉이 한 정도? 당연시 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너무 꼰대 같아. 이거 오늘의 점심입니다. 오늘은 벌써 수요일이고요. 저는 이번 주 내내 재택근무 중입니다. 집에 있어요. 혼자서 이러고. 제가 자주 시켜먹는 샐러드 이게 곰곰이라는 브랜드인데 여기 게 대체적으로 맛있어요. 이제 미세먼지가 많을 것 같은 날씨긴 한데 엄청 따뜻해 보이는데? 날씨 왜 이래? 미쳤어. 아, 벚꽃도 피고. 날씨 너무 좋다. 진짜 이런 날 피크닉 가야 되는데. 안녕 여러분. 전 지금 잠깐 여기 앞에 나가서 커피를 사오려고 합니다. 가방도 3개를 산 겁니다. 그냥 회사 다니면서 딸랑딸랑 들고 다니기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제 신발 윌도 최근에 구매를 했는데 지금 날씨가 따뜻해서 이 정도만 걸치고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그런가? 벚꽃이 엄청 활짝 만개를 했습니다. 이런 날씨라서 밖에 그냥 커피를 사러 나간다는 핑계로 나가고 싶었어. 벚꽃 때문에. 그냥 걸어도 기분이 좋잖아요, 이런 거는. 오늘 지금 커피를 이렇게 사왔습니다. 제가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광고에 대해서. 제가 그때 광고 콘텐츠를 한 3개? 4개 정도 올렸는데 그거에 대한 궁금증 그리고 이쪽 업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을 제가 Q&A 형태로 좀 답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아는 선 안에서 말씀을 드릴 거고 다소 주관적인 견해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은 조금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포트폴리오에 관련된 질문이었어요. 어떤 포트폴리오 넣는 관련이 있는데요. 참고할 만한 포트폴리오 자료는 어디서 볼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글이었는데 진짜 아쉽게도 포트폴리오를 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어요. 저도 그냥 포트폴리오는 구글 서칭으로 열심히 검색을 해서 확인을 했었던 것 같고 디자인 같은 거는 제가 핀터레스트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서 참고를 했습니다. 포트폴리오 내용을 구성하는 거에 대해서라면 저도 참고해서 만든 자료는 없어요, 솔직히. 제가 만든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성과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는데 그 캠페인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캠페인이 있었다면은 그 캠페인을 이때부터 이때까지 캠페인을 진행을 했어. 근데 그 캠페인에 대해서 내가 했던 티핑 포인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게 너무 효율이 안 좋아서 이렇게 제안을 해서 바꿔봤고 데이터를 파다 보니까 야, 여기에 이 부분은 특이점이 있었어. 그래서 이 특이점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제안을 했고 이렇게 개선을 했더니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그런 플로우가 있을 거예요. 그 플로우에 대해서 그거를 정리를 좀 잘해서 좀 가시적으로 보기 좋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캠페인에 대해서는 그 캠페인이 버짓이 얼마였는지 작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적으로 얼마나의 비용을 핸들링 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달라는 것도 많이 봤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 캠페인의 개요를 먼저 작성을 했습니다. 이 캠페인이 언제부터 언제 기간까지 했던 거고 캠페인 목표는 무엇이었으면서 총 버짓은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개요처럼 넣고 아까 말씀드렸던 티핑 포인트들을 이제 녹였죠. CPI가 얼마고 이런 거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CPI, CPA 중요할 수 있지만 사실 그 금액 자체가 내가 잘해서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그 서비스 자체가 너무 좋은 서비스였고 효율이 좋았다고 하면은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그냥 초반에 CPI가 얼마 정도였는데 내가 이런 액션을 취했더니 단가가 초반 대비 몇 % 정도 하락했다. 이 정도로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마지막 장표 쪽에는 이렇게 꾸몄습니다. 캠페인 외에도 내가 했던 제안서나 그런 것들을 굉장히 내가 했던 부분만 정확하게 작성을 했어요. 이게 전체 제안서가 하나 있으면은 그 제안서를 내가 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물론 다 쓰는 제안서도 있겠지만 그럼 내가 했던 부분에 대해서만 그 장표를 되게 작게 첨부를 했어요.
그냥 이미지나 그런 구성만 보라고 그렇게 참고를 했고 내가 이런 일들을 했다 정도로 많이 보여줬고 그리고 뭐 시장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도 제가 만들어 놓은 문서가 있었으면 그 문서를 작게 해서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 포트폴리오가 정답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맞는 방법으로 구성을 해서 이거는 잘 고민하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낭뜰님께서 주신 건데 이것도 포트폴리오 관련된 거 있어요. 뭐 서탈 중인데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사실 정답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변에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미 회사에 취업한 친구들한테 다 보여주세요. 친구들이 해주는 피드백들을 좀 받아봐야 돼요. 저도 포트폴리오 처음 만들었을 때 약간 자신이 없어가지고 주변 친구들한테 포트폴리오 다 주면서 검토를 받았거든요. 근데 또 주변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 친구들이었고 제 나이가 좀 있다 보니까 다들 한 대리급 이상 연차가 있는 친구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딱 보면 단번에 알더라고요. 아, 이 부분이 조금 뭐 부족한 것 같다 이렇게 피드백을 잘 줘가지고 저는 그 부분을 좀 더 많이 수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뭐 광고 대행사에 일할 때 필요한 역량이나 취업할 때 강조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광고 대행사를 선택하실 때 어떤 부분을 주로 보셨는지 아니면 중요한지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직무에 따라 달라요, 직무. 예를 들어서 당신이 퍼포먼스 마케터라면은 정말 셀프 바잉 매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좀 필요한 편입니다. 내가 숫자 단순히 잘 보는 거 외에도 그 매체를 좀 운영할 수 있는 방법론 그리고 운영하는 그런 경험 이런 게 좀 중요하기 때문에 유튜브에서 한 3만원 정도 넣고 한번 돌려보세요. 그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한번 돌려보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정말 큰 비용 안 넣어도 돼요. 작은 비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만 확인하면 되거든요. 매체에 대해서 운영 경험이 아예 없는 것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해도가 있는 것과 아예 이해도가 없는 것은 너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 외에도 내가 뭔가 데이터적으로 조금 덕근한 게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뭐 퍼포먼스 마케터라고 얘기는 하지만 아직 이쪽 분야가 막 엄청 딥하게 뭐 발전이 되지 않았거든요. 데이터 분석가라는 직무가 있는데 그 직무야말로 정말 데이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인사이트를 뽑아내는 그런 직무예요.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통계 지식과 어느 정도의 약간 숫자와 그런 걸로 좀 계산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좀 어필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엑셀 잘하는 것도 당연한 기본 소양입니다. 광고 대행사를 선택할 때 어떤 게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광고 대행사는 일단 저는 그때 잘 몰랐어요. 사실 선택한 거에 대해서 그냥 뽑아주는 대로 갔고 근데 그건 있었어요. 인플루언서 쪽은 좀 피하고 싶었어요. 물론 성미에 맞으시는 분들은 되게 잘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조금 피곤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인플루언서를 되게 조율도 해야 되고 또 인플루언서들한테 계속 연락 돌리는데 또 인플루언서들과 그 우리 광고주의 이 사이에서 껴가지고 되게 그 조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피곤하고 좀 스트레스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결국은 매니징 역할이다. 그러니까 내가 뭐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매니징 역할에 좀 많이 그친다는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잠깐 겪었던 그 인플루언서 쪽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쪽 회사를 좀 피하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검색 광고예요. 검색 광고 물론 굉장히 중요하고 엄청 큰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 정말 소상공인들이 특히 많이 하는 광고가 검색 광고예요. 광고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좀 좋은데 그게 막 엄청 고도화돼 있거나 이러진 않고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광고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좀 루틴할 수가 있어요, 업무 자체가. 제가 그분들의 일을 막 비하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제 성향은 조금 능동적이고 이런 일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보면 검색 광고는 결국 단가 싸움이고 입찰가 싸움이거든요. 할 수 있는 그 일이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검색 광고 쪽보다는 좀 DA 광고를 하는 회사를 먼저 우선적으로 가셨으면 좋겠고 셀프 바잉 매체를 다룰 수 있는 대행사를 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 바잉 매체에 대해서 엄청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건 추가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그 크게 뭐 페이스북도 있고 뭐 구글도 있고 애플 서치에드라부터 시작해서 뭐 트위터, 뭐 틱톡 그리고 뭐 요즘은 그냥
버티컬 매체도 셀프 바잉을 직접 세팅을 해야 되는 매체들이 있어요. 그 매체 중에서 페이스북이랑 구글만 좀 할 줄 알아도 되게 먹고 들어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 하시는 분들은 밑에 더보기란으로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한번 학습을 해보세요. 물론 처음에 어떤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이 학습을 무대뽀로 시작하면은 뭔 말인지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하나 계정을 파가지고 설정을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뭐든 실습을 하면서 해야지만 금방 익혀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하셔가지고 좀 실습도 해보시면서 여기 더보기란에 넣어뒀던 링크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너구리님이 남겨주신 댓글인데 A인데 광고 영업이면 A는 거르는 게 좋을까요? 콜 영업, 와, 콜 영업이 있는 광고 쪽이군요. 근데 이 광고가 제가 사람이나 잡코리에 들어가면은 엄청 많아요. 그런 광고들이. 그런 공고를 많이 올리더라고요. 콜드콜이라고 해서 이제 콜드 영업인데 내가 직접 전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걸려오는 전화를 받는 건 인바운드잖아요. 근데 그건 아웃바운드 영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아웃바운드 콜을 하면은 막 전화 막 다 찾아가지고 전화를 다 걸어. 그래서 콜을 돌리면서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진짜 약간 영업적인 성향이 강한 업무고요. 이게 특성이 안 맞으면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또 영업사원이었던 걸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원래 영업사원이었거든요. 이건 또 스토리가 길어지니까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제가 1년 반, 한 2년 정도 영업사원으로 업무를 하다가 아이커리어를 지금 마케팅 광고 쪽으로 튼 케이스인데 영업을 하실 때 저도 좀 힘들었어요. 그런 콜드 영업들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 전 전화로 하는 건 아니었고 그냥 업장에 들어가서 우리가 파는 그런 물건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거 한번 들여놓을 생각 없냐 뭐 이런 일이었어요. 제가 주류 영업이었는데 압구정에 딱 압구정에 내려서 거기 있는 모든 업장들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카탈로그를 이제 가져가서 보여드리면서 이런 것도 한번 넣어보세요. 지금 프로모션도 하고 있고 여기 저렴하게 잘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거였거든요. 재미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쪽은 A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광고 영업에 더 포커싱이 되어 있는 업무라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 대상으로 많이 진행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더 큰 규모의 회사에서 첫 업무를 시작하면 정말 베스트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인턴도 좀 알아보시고 그쪽으로 먼저 문을 두드려 보신 후에 신중하게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런 재밌는 그 질문도 있었는데 이응 3개 분이 남겨주신 거예요. 지금 고등학생이시래요. 고등학생. 너무 신기하죠? 광고 마케터, 광고 기획 관련 꿈을 갖고 있는데 어느 학과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고 그런 거는 뭐 따로 없나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저는 우선 너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에 고등학생 때부터 나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아요. 사실 이게 참 쉽지 않잖아요. 네, 아무튼 질문 다시 들어가자면 어느 학과에 들어가는 게 유리하냐? 학과가 유리하다 이런 건 없어요, 사실. 전공이 진짜 다양해요. 철학과도 계시고, 수학과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냥 경영학과 나와가지고 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공에 크게 구애받는 건 없다. 뭐든, 무슨 일이든. 이런 글도 있었어요. 에이전시에서 퍼포먼스 마케터로 한 업무를 좀 하셨나봐요. 현장님이. 근데 이번에 레퍼런스 쌓기에는 너무 좋은데 처우가 만족스럽지 않아가지고 이제 이직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브랜드 스타트업을 고민을 하고 계신대요. 근데 저는 2, 3년 뒤에는 뭐 더 발전의 커리어로 갈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된다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진짜 하기 나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하우스 마케터가 할 수 있는 일과 대행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한정되어 있는 거 많이 아시나요? 이게 진짜 저도 들어와서 많이 느꼈어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인하우스를 가고 싶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왜냐면 대행사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마케팅의 그 광고라는 게 굉장히 좀 작은 파트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잖아요. 광고 이꼴 마케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는 광고 대행사에서는 광고 전략만 좀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 광고 브랜드의 그 메시지 자체가 조금 이슈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그 제품 자체에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거죠.
제가 그런 광고주한테 아니 이거 별로니까 고치세요 이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못하는 게 좀 아쉬웠어요. 근데 인하우스는 그런 거에 대한 의견을 낼 수는 있겠죠. 우리 회사 마케팅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런 반응이 나와서 이런 부분 개선하면 좋을 것 같다 라거나 뭐 채널을 조금 더 다양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인하우스 마케팅은 굉장히 추천하고요. 오히려 스타트업이 사수가 없어서 좀 걱정이 많이 되실 수 있고 이게 올바르게 하는 건지에 대한 의문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브랜드에서 인하우스에서 한 3, 4년 정말 계시면은 엄청난 인사이트를 많이 갖게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하우스 마케팅 경력을 매우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게 아무리 스타트업이어도. 근데 물론 이건 스타트업 바이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다양한 매체를 좀 다룰 수 있는 그런 스타트업을 잘 선별해가지고 인하우스 마케팅으로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광고 대행사에서 페이스북, 유튜브 및 SNS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요. 1년 리포트 및 세팅이 주가 없는데 이것도 A인가요? 네, A입니다. A도 뭐 종류가 많죠. 근데 어쨌든 그 계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광고주랑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매체랑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뭐 광고 운영도 직접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규모가 있는 광고 대행사 같은 경우는 그 광고 운영 쪽은 좀 따로 떼가지고 랩사한테 맡기기도 해요. 야 우리 이거 전략 이건데 운영 이거 니들이 해줘 정도.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랩사인데 A의 업무 범위는 스코프는 굉장히 넓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도 A이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저도 열심히 세팅을 하고 있어요. 세팅하고 운영도 직접 하고 있고 리포트도 쓰고. 그래서 리포트 업무는 광고 대행사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뭐 랩사에 있든 광고 대행사에 있든 상관없이 리포트는 항상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매일매일 리포트가 나가는데 그 리포트에 뭐가 틀렸을 때예요. 이게 되게 허술해 보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저도 계속 메일을 쓰고 한두 번 체크를 하는데 체크를 했을 때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오탈자라거나 뭐 데이터가 잘못 들어갔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데 그럴 때 이제 광고주한테 피드백 받으면 속상하죠. 아 내가 또 오늘도 놓쳤구나.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고 곤두서 있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질문도 있어요. 제가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가 워낙 야근이 많다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물어보셨는데 한 달에 야근 몇 번 정도 하나요? 한 달 몇 시까지 하나요? 붙여지는 이미지가 그렇죠. 대행사 다니다가 다들 하는 말이 아 힘들겠다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아 맞아요.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살려주세요. 아무튼 요즘 야근이 엄청 많습니다. 저. 근데 이게 매일 많은 건 아니고 그 많은 시기가 딱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로는 캠페인이 새로 시작할 때예요. 어떤 브랜드에서 갑자기 들어왔어요. 업무가 라이브를 해달래요. 그럼 이제 그 캠페인 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캠페인을 1년 내내 가져가시는 광고주도 있지만 그게 아닌 광고주도 좀 있어요. 티핑처럼 딱 이때부터 이때 시기에 딱 뭔가 팍 캠페인을 집행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티핑 타임에 엄청 힘듭니다. 캠페인 라이브를 하기 전에 뭔가 준비돼야 되는 것들도 좀 많고 뭐 소재 같은 것도 전달이 되어야 되고 세팅도 해야 되고 광고 효율도 체크를 해야 되고 리포트도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장기 광고주 같은 경우는 다른 의미로 힘듭니다.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하는 거는 딱 그때만 힘들면 되는데 장기 광고주는 물론 매일매일 나를 너무 닥달하진 않아요. 그건 아니지만 저희랑 오래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전략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게 좀 있어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always one으로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때까지 시기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니? 아니 여기부터 여기 시기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니? 그리고 다 집행을 했으면은 그거에 대한 결과도 받아야 돼. 결과 보고서 같은 것도 받고 우리가 이렇게 캠페인 진행했는데 나 니네가 봤을 때 너네가 광고 전문가니까 너네가 생각해본 인사이트는 어때? 그 자료를 줘. 이런 요청들이 좀 있어요. 뭐 시장조사라거나, 그런 자료조사라거나, 리서치 업무라거나, 뭐 그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들을 또 오히려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캠페인이 운영적으로 힘든 것은 그냥 금방 힘들지만, 이게 막 몸이 힘든 거지 막 정신적으로 힘들진 않아요. 운영적으로 힘든 거는.
세팅하거나 뭐 이런 게 뭐 소재가 너무 많아서 힘들거나 이런 건 저 많이 힘들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전략을 세우는 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머리를 진짜 많이 써야 되는 일이고 내가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되고 고도화된 고민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는 광고주를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을 했는지에 대한 타당성도 자료를 가지고 뭔가 말씀을 드려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니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대행사에서 직접 실행을 하잖아요. 액션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광고는 365일도 돌아가니까 그런 것도 체크를 계속 해줘야 되고 뭐 주말에도 광고가 이슈 없이 잘 되는지 좀 체크도 해야 되고 또 어떤 광고주에 따라서 좀 주말 타이트하게 보는 광고주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주말 내내 업무를 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업무 자체는 대체적으로 많은 편이다. 평균적으로 7시는 기본이고요. 저희가 지금 9시 반 출근, 6시 반 퇴근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8시까지 업무하는 거는 야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괜찮았어요. 8시까지만 퇴근해도 저는 좋아요. 집 가면 내가 놀 수 있는 시간이 있잖아. 근데 야근이 진짜 많다라고 느낄 때는 막 10시, 11시 넘겨서 퇴근할 때 일주일에 한 2-3번 그렇게 하면 진짜 힘들어요. 제가 지금 2주째? 2주? 3주? 지금 3주차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12시, 11시 넘어서 집에 가는 게 한 3번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이 힘들더라고요. 재택근무 하면서도 이제 힘들어요. 어제도 재택근무 했는데 11시 반, 12시? 12시까지 업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힘든 거죠. 이런 게 좀 야간이 많다라고 느끼는데 이건 또 회사마다 달라가지고 또 다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철야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새벽 3시, 4시. 근데 이제 그게 달라요. 그때그때 다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캠페인을 처음 들어갈 때 그렇게 야근을 많이 하고 또 제안서라는 게 있어요. 광고 대행사는. 연간 비딩 제안서도 있고 뭐 다양하게 제안서들이 있는데 그 제안서 작성하는 시즌이 또 엄청 바쁘다고 합니다. 제안을 많이 쓰시는 부서는 그때는 거의 뭐 초죽음 상태. 거의 연말쯤에 그 제안서가 많이 몰리거든요. 이제 1년의 계약을 종료하고 다시 그 다음 해 계약을 위해서 광고주들이 비딩을 붙이는 거예요. 야, 우리 이만큼 예산에 이거 하고 싶은데 자, 제안을 가지고 오세요. 하면 그런 이제 RFP라고 하는데 그 풀네임이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RFP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이렇게 광고 대행사한테 뿌려요. 그럼 그 광고 대행사가 거기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입찰에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서 광고주를 홀릴 수 있는 다양한 모든 전략을 막 제시하면서 야 우린 이것도 해주고 야 뭐 멋있지 야 우리는 이런 캠페인 전략도 있고 우리는 이렇게 이미 진행해본 것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믹스해서 너한테 이런 제안을 줄게 라고 하는 게 제안서인데 그 제안서의 그 장수가 굉장히 긴 건 또 되게 길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작성할 때 정말 초조금 상태다. 우리 옛날에 발표 많이 했잖아요. 학교 다닐 때. 아시죠? 문과생이라면 공감하실 텐데 그런 거 뭐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했잖아요. 우리 기말고사 때. 그런 거를 이제 작성할 때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도 되게 야근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야근은 많은 편이다. 광고 대행사는.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하고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쪽 업계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여러분 오시겠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워라밸 많이 하지만은 워라밸 물론 좋죠. 근데 지금 저는 워라밸보다는 업무를 더 빨리 많이 습득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딱 3년 차 됐으니까 지금 경력을 따지면 2년하고도 한 4개월 정도의 경력이 있는데 지금 제 시기는 뭔가 몸이 편한 걸 찾기보다는 힘들더라도 많이 배우는 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하지만 너무 늦게 끝날 땐 진짜 저도 사람인지라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어저께 막 깠다니까. 홍삼도 최근에 이제 결혼식들이 좀 있어가지고 결혼식 갈 때마다 홍삼을 받아왔는데 그 홍삼들을 원래 안 먹고 그냥 쟁여놨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거를 챙겨서 먹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연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대기업이랑 비교는 하지 말으셨으면 좋겠고 디지털 마케팅을 전반으로 다루는
회사가 조금 더 연봉이 높다고 들었는데 평균 초봉이 한 2,700 정도? 많으면 2,800? 요 사이에 이렇게 구성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건 물론 회바회, 진리의 회바이니까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초봉 자체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업무 성과나 능력에 따라서는 연봉 인상률이 그만큼 또 높은 직무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시면 그만큼 보상이 따라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일반 회사보다는 연봉이 막 엄청 후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면 저는 첫 회사의 연봉이 여기에서 2년 차로 받은 연봉이랑 똑같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 아무튼 광고 대행사도 종류가 엄청 많고요. 뭐 광고 대행사 중에서도 콜 영업을 하는 광고 대행사도 있고 그런 거 안 하고 인바운드로 들어오는 광고만 하시는 대행사도 있고 그리고 좀 큰 규모의 대행사들은 또 작은 광고주들보다는 좀 큰 브랜드를 위주로 캠페인을 진행하는 대행사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서칭을 좀 많이 해보시고 그 회사의 포트폴리오도 좀 찾아보세요. 우리가 어떤 캠페인을 했다 이렇게 홈페이지 가시면은 그런 거를 많이 넣어놓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같이 참고를 해보시고 이렇게 회사를 고르셨으면 좋겠고요. SE의 강점이 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DA 강점이 있는 회사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어떤 회사는 게임 캠페인을 되게 위주로 하는 회사도 있고 아니면 커머스 쪽으로 좀 전문을 하는 회사가 있다거나 뷰티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대행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 특징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는 진짜 구글링이 짱이다. 구글링 진짜 많이 해보시고 자플레인 들어가가지고 다 보세요, 후기. 저는 그렇게 회사를 찾습니다. 제가 이직할 때 많이 이제 플랫폼 써봤잖아요. 사람인도 해보고, 뭐, 잡코리아도 써보고 해봤는데, 원티드만한 플랫폼이 없더라고요. 저는 원티드로 이직을 했고, 원티드에 보면은 좀 양질의 회사들이 많아요. 거기 대행사들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일의 상당성이 있는 회사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스타트업도 많긴 하지만, 물론 거기서도 고르기 나름이겠지만 퀄리티가 괜찮은 것 같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원티드 플랫폼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건 원티드 광고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원티드를 되게 잘 써보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근데 저는 심심할 때 들어가면 봐요. 원티드 들어가서 무슨 업무가 있지? 무슨 직무가 있지? 그리고 잡 디스크리션을 보면은 그 업무에 대해서도 내가 더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 디스크리션을 보면은. 그래서 최근에 제가 본 디스크립션은 그런 거였어. 데이터 스튜디오, 타블라 이런 걸 또 선호하는 회사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툴인데요. 그런 툴들을 배우면은 나중에 좀 데이터 같은 것도 시각화로 예쁘게 뽑고 시각화를 해서 그런 거를 광고주한테 설득시키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잖아요. 그런 것도 플러스 뭐 파이썬이나 SQL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가 아직 부족하니까 더 배워야겠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고들을 심심할 때 많이 찾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뭘 더 공부해야 되는지 다 나옵니다. 뭐 이렇게 찍다 보니까 영상이 엄청 길어졌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까요? 제가 진짜 이 광고 쪽이 업무가 다른 그 직장인보다 힘든 건 맞아요. 365일 야근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야근할 때가 조금 다른 회사보다는 일반적인 회사보다는 야근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시간 자체도 좀 길고 되게 늦게 끝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뭐 인생의 중요한 부분이니까 포기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제 취미가 있잖아요. 저도 유튜브 만들기. 그리고 제가 또 공부해야 되는 것들도 올해 목표를 잡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말에 전 최대한 좀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바쁠 때는 어쩔 수 없이 일이 우선인 것 같아요. 이 업무만 잘해도 솔직히 여기서 쌓이는 경력과 경험이 저한테 큰 자산이 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뭐 일과 나의 삶을 분리하는 거는 좋을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게 완전 분리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쪽 업무에 정말 내가 성공을 하고 싶고 내가 여기 디지털 마케팅의 한 획을 긋고 싶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무래도 그 나의 취미 생활이 그렇게까지 막 풍요롭진 않겠죠. 근데 이게 꼭 광고뿐만이 아니고 모든 회사가 다 그렇지 않나요? 야근을 많이 한다고 내가 그걸 막 몰입해서 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뭐 야근 플러스 나의 업무적인 스킬도 늘리고 내가 업무적으로 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하는 것들은 그냥
회사에 있을 때만 고민할 것이 아니고 회사 끝나고 퇴근하고도 고민할 수 있는 거고 뭐 주말에도 내가 부족한 부분은 강의를 듣거나 뭐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은 확실한 건 있죠. 내가 성장을 빨리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저는 야근을 너무 당연시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너무 꼰대 같아.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업무를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싶은 사람이에요. 네. 리포트 업무 이런 게 솔직히 말하면 A의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생산적이라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내가 그 리포트를 보고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내서 제안하는 게 중요한 거지 리포트를 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좀 부분들을 최대한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그걸 한번 파이썬으로 리포트를 좀 단순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튼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느 정도 답변이 되셨을까요? 저 업계를 준비하시는 후배님들은 정말 화이팅 하시고요.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아는 선에서까지는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제가 이 광고 쪽 용어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하는데 그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